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허풍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영무직권하려고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으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니까 싫어 이게 뭐예요?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은 저번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정호성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정호성의 폰 네. 녹음 가지고 이제 국정농단 수사 전부 다 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 비하폰을 내란 때 썼던 썼고 거고. 또 지금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자기가 비협조하고. 거꾸로 수사할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에도 구치소 가서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조사에 불응하고 뭐 그랬었던 이번에도 그렇게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지금 조사 받으러 나오면은 이제 박근혜처럼 수임 번호 여기 붙이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잡히는 게 아마 싫을 겁니다. 싫다. 예.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워서 거기에 수건을 둘러서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예. 치욕적이죠. 그것도 보여주기 싫다. 본격에서 수정을 차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게 정의가 구현되어 가는구나. 그게 정의로운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싫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건 진상도 진짜 이건 진상이잖아요. 안 나오면 조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공소 사실을 최대한 늘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계엄 해제 일부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나 이걸 조사하는 전담팀을 내란 특검에서 따로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필요했었는데 지금 세 분이 모두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곽종군 전 사령관이 전령관한테 윤석열이 지금 의결 종족수가 다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예. 이런 말을 전화로 했다고 곽종군 전 사령관이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거든요.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저도 텔레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던데 그거 그 안에 있었던 누군가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현재 국회의원 몇 명 있다. 네. 이리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조고 그 의결 정족수가 충족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의결 정족수 충족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곽종근한테 지시를 했고 또 그래서 이제 추론인데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가 마지막 세 번인가 변경해서 마지막 당사로 다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예. 당사 국회 당사. 마지막 당사입니다. 마지막은 당사죠. 결정되기 전에 그것이 바로 그러한 지시를 받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해보고 만약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은 내란 방조 동조가 똑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 중범죄 아닙니까? 중범죄죠.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참 꽤가 많더라고요. 전담팀을 두 번째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수사방해팀. 예. 그 수사방해팀을 만들으니까 특검 수사 이륙공조는 서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특검 그 해제 방해팀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림을 크게 그린 거 아닌가.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의심해 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물증은 없는데 정황상 너무 이상하다. 저는 두 가지가 이상한데 먼저 말씀드린 본회의장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그분들이 어디론가 계속 전화하거든요. 전화할 수 있죠. 그렇죠. 전화할 수 있는데 그중에 윤석열에게 의결 종족수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안에 있는 의원들도 잘 몰랐는데 의결 종족수를 다 세워보지 않고는 방송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흥분하고 긴장된 상태여서 숫자를 막 그 제대로 세지 못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세자고 하는데도 잘 못 세는데. 하는데도 세다가 그만두고 막 잘 안 되고 그랬던 정도로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는 그 숫자를 세고 있었고 그걸 윤석열에게 알려주었다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의원 중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 안 한 의원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의원들은 좀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근데 계엄 해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저는 의심해 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결 종족수 이미 넘어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온 이상 그걸 안 하면 들키잖아요. 자기 속내가.
이미 자기 한 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 18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표결에 참여해서 해제 찬성을 눌렀다 하더라도 그 통신 조회는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통신조회도 가능하겠죠. 근데 요 부분에서 개개 이제 추경호나 나경호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표결에 불참하기로 동의한 국민의 의원들이 몇 명인지 네. 아마 이런 전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조특검이 왜 이걸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뇌피셜인데 네. 정당 해산 청구까지 이끌어 보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이 큰 규모로. 우리 의원님은 조특검하고 아신다면서요, 잘. 알도 통화는 못하죠. 제 생각입니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물어볼 수 없죠. 물어볼 수 없죠. 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물어볼 수가 없죠. 그 수사 상황을 물어볼 수는 없고. 물어볼 수 없죠. 네.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국회 안에 있는데 굳이 국회 바깥에서 만나자고 소집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국회 안에 있으면서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어느 의원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에서 몇 명이 들어가니라 얼마든지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는 아수라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어쨌든 수도 뭐 저걸 있긴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파악해서 알려주지 않았냐. 그렇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 아니 거기서 본회의장 있지도 않은데 윤석열이 안 됐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모르지. 진행과 관련해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엄의 진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그 용이하게 해줬다 했다면 그건 동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박원순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하신 말인데 이제 곧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내가 다 끌려갈 텐데 그러면 나는 어디다 숨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원들이 그 안에서 다급했는데 누군가를 세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조사해 봐야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탄핵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이제 불참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적으로 불참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해를 가할 만한 정당인지 아닌지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아마 조특검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 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의 분입니까?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생각하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당 예상과 관련. 누가 카운트를 해줬는지는 네.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국힘당의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그 원내 지도부를 뒷받침하는 실무자들 통화 내용만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하고 통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그다음 이게 어차피 지침은 추경호가 내리는 거니까 모든 정보는 추경호로 원내 정보로 모아지니까요. 그 시간대에 누가 통화했는지 이걸 다 보면 누가 카운트했는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류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옮겼느냐. 굳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국회 안으로 했다가 국회 밖으로 했다가 국회 밖에서 국회 안으로 했다가 다시 국회 밖으로 했다가 3번이나 1시간 사이 3번이나 옮겼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사로 갔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또. 그게 표결에 불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건데. 저 이제 12시 3분 00시 3분에 당사로 네. 지침 내리고 그 00시 30분경에 오원식 의장이 앞으로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예. 1시 30분에 의결하겠다고 알리고 그 한 10분쯤 후에 예. 그러니까 00시 한 38분인가 맞습니다.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의결 정수가 됐다고. 정수서에 됐다. 1시에 하겠다.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시간을 그렇죠. 끌거든요. 예. 그 뭐 명백히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아니 거죠. 국회의원을 모으려고 했던 이유는 해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정수 확보됐으면은 빨리 이거 모아야죠. 박수 치고 네. 빨리 해제하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정말 해제하고 싶어서 안달이 했다면? 자기라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이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계엄을 해제하는데 해제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왜 당사로 갑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으로 와야지. 그것도 마지막에 그리고 의결 정서 됐다라면 아이고 잘 됐다고 빨리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의결 정수가 됐으면 우리 없어도 빨리 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일단 해제하는 게 급하니까. 이게 이제 쟁점은 이렇게 두르지도 않고 당사로 가고
또 시간을 앞당기게 돼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추경호의 정무적 판단인지 아니면 윤의 전화와 지시인지. 지시에 의한 것이 쟁점인 것이죠 지금. 그게 이제 밝혀낼 사항인데 이거 이제 밝혀내겠죠. 밝혀내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무가 있죠. 그 사람들밖에 당연히 못하는데.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부 수사 대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김상욱 이제 저희 당으로 왔습니다만 네. 김상욱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을 당사에 잡아두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단톡방 예. 국힘당 의원들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근데 뭐 한지아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이 빨리 가야 본회의장으로 된다. 들어가야 된다. 본회의장 앞에 휴게실로 다 모여라. 계속 요구하는데 추 원내대표는 지침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도 국회로 오라는 지침을 안 줘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본인은 국회에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그럼 나도 국회에 있으니까 그럼 본회의에서만 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으로 와야 예. 오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밖에 당사를 모입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사에 모인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의원들도 빨리 들으라고 해야지. 이것이 추의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윤가의 어떤 지시에서 한다는 것을 전부 다 그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은 전부 공범이 되고 이래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당은 과연 민주적 정당인지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근데 그랬다면. 그런 거는 이제 확인된 바가 없고 근데 추경호도 본인은 그런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당시에 그냥 필요한 상황 판단이었다는 자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 판단인지 지시인지 또 거기에서 당사에 가점했던 의원들도 추경호의 정무적 판단을 믿고 거기에 있었는 것인지 윤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후자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조특검은 후자의 방점을 찍고 이렇게 큰 팀을 만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전담팀을 그렇죠. 굳이 전단팀. 예, 의심을 하는 걸 분명한 것 같죠. 예. 의심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의심은 다 그 가능. 시간대에 윤석열과 가까운 친윤 의원들의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해서 분석해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과 통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성공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때 비아폰을 통화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계획이냐. 그러니까 조특검이 처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등 이제 이상민 이쪽으로 국무위원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가져가다가 다시 이 그 국민의힘에 대한 네. 수사팀을 편성을 한 걸로 보면은 뭔가 그 안에서 이게 될 만한 범죄 구성이 될 만한 거를 찾았다 포착했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죠. 그쪽으로 움직였죠. 예.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왜 국민의힘 안 들어오지? 예. 그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만약에 계엄 해제가 좀만 늦었으면 한 30분 늦었으면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하고 의원식 의장님 사례 뭐 언쟁도 있고 그랬어요. 네. 왜 방망이 빨리 안 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들어왔다 이거죠. 그때 단체로 한 90명 가까이가 안 들어온 거예요. 매우 이상한 상황. 매우 이상하죠. 네. 초기에 그런 입장 나오기 전에 빨리 달려온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18분 정도만 18명. 예.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 시장과 꾸역꾸역 담나무 들어갔는데 네. 그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 문자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 그죠? 못한 거죠. 그렇죠. 네, 딴 데 모이라고 하니까 예. 뭐야 하고 딴 데로 갔다가 예. 일로 모이라고 해서 일로 갔다가 세 번을 옮겼으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국힘당 의원 단톡방에 지금 시간에 도서관 쪽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다가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조사해봐 하는데 이 팀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어떤 결정적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위원정당 해산 관련해서. 예. 네. 통진당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맞아요. 해산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 내란에 대해서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약간 동조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다 문제사가 됐었거든요. 지금 비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근데 중대하죠. 그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내란하고 그때 내란은 지금 내란과 비교도 안 되는 내란도 아니에요 사실. 비교도 안 되죠. 예. 그건 귀여운 것이죠. 내란 예비 음모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대했는데 그 이 사례는 정말로 내란을 저질러 버린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